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정치권 뉴스 중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원래 보수 대통합 계속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합의 주요 대상이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에서 한국당과 통합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 오늘 좀 연결해가지고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는 건 아니군요. 오랜만에 듣는군요. 네. 이게 좀 헷갈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 대통합 얘기했는데 네. 왜 이렇게 명확하게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일단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권은희 의원님은 처음부터 이제 그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고요. 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희동 의원님도 현재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통합과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원칙, 3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고 아직 네. 그다음에 과연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숙제라면 숙제인데 그 숙제를 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한테 확인한 부분이라고 이제 그 권은희 의원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권은희 의원의 입장하고 같다는 뜻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권은희 의원께서는 그렇게 네.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네. 그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을 던졌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측에 예. 황교안 대표와. 네. 그런데 그 측에서 아직까지 그 던진 공을 가지고 숙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 그 답이 올 때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간다 이런 입장인 걸로 들었습니다. 투트랙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신당을 추진하는 네. 것과 예. 그다음에 통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통합 추진위원회 추진단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에서는 이 속도를 일단은 없다, 통합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투트랙으로 간다는 게 이게 통합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원트랙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네. 혁신이 없는 통합이라는 것은 해봐야 의미도 없고 네.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혁신 안 하고 통합하는 것은 선거 때 그냥 표나 얻으려고 네네. 국민들 눈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거용 야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 어쨌든 혁신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다 대고 혁신을 먼저 해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답이 없으면은 통합은 없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 혁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관련된 입장을 좀 서로 간에 정리를 하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혁신에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이제 3원칙이라고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네 잘했네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이게 보수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들어와서 사죄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통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 짚은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수가 공정 정의까지 좀 가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불파불립이라고 허물어야지 새로 짓는 것이니까 허물고 새로 짓자라는 얘기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당이 명확한 답이 이제 없지 않냐 하는 거죠. 그 어제 유희동 의원이나 그런 분들 얘기는 네. 그 이해운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일단 뭐 통합은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답이 좀 적절하게 온다면은 통합론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이혜원 의원 말씀은? 그래서 이제 투트랙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예. 일단 공을 던졌고 숙제를 줬으니 네. 그 하는 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답이 오지가 않았고 네. 숙제가 끝나지 않았으니 뭐 그 사이에는 일단 신당 춘익이라는 다른 트랙을 가동한다. 어떻게 유이동 의원 뜻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이혜원 의원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 관련된 그 통합과 관련된 네. 자유한국당의 중진, 그러니까 뭐 김무성 의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승민계와 통합을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대상이 이혜원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플랜 A라고 보는데 네. 이게 뭐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꾼다, 뭐 대선 주자들은 험지 출마한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예전에 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왔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예. 이 통합이라는 게 아직까지 통합 논의라는 게 네.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을 알 수 없는 거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안을 지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이미 보도가 나가지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NCND 하겠습니다. 아, NCND로? 네. 그럼 뭐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플랜 A라고 하고 플랜 네. B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기사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기사 내용은 어쨌든 플랜 B라는 것은 네. 플랜 A와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네. 비대위 겸 선대위, 비대위 겸 선대위라는 거는 이제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천권도 갖고 네.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비대위 겸 선대위인데 예. 플랜 B는 그게 아니라 선대위에만 들어와라.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결정권은 갖지 못하고 네. 그냥 선거 때 유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거 운동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공천과 관련된 거의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공천 룰에 대해서도 플랜 A는 국민 여론조사 100% 이렇게 되면 국민들 뜻을 물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 이제 속속된 표현으로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천의 걱정을 안 하는 룰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플랜 B에서는 뭐 외부위원 100%로 하는 혁신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개혁 공천을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2008년, 2012년, 2016년 그 공천을 겪어본 사람들은 네. 항상 이렇게 당에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미운 사람 자르고 자기 사람을 심고 하는 사천을 할 때 항상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뭘 잘 모르시는 외부위원들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소위 공천 장난을 친 그런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사천에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안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기사에 의하면 플랜 A가 플랜 B로 변하는 것을 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이거는 소위 공천 장난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당 창당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 기사만 보면은 네.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뭐랄까 통합 관련된 게 삐그덕거리는 거는 이 공천과 관련된 지분 다툼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혁신이라는 게 뭐냐 아까 혁신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보수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게 보수가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냐. 공정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책임지는 보수, 따뜻한 보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가 돼야 다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수가 되는 게 혁신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뭘로 입증이 되냐면 정책과 사람으로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 얘기는 제가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옆으로 제껴놓으면 결국 사람은 총선 국면에서 인재 영입하고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천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이기 때문에 과연 혁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죠.
공천 지분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과연 보수 혁신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판가름하는 거니까요. 공천에서 그 혁신의 네. 어떤 정도라든지 방향을 볼 수 있다. 네, 네.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지금 통합 논의에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 안철수 의원 쪽이랑은 좀 연락하고 뭐 논의를 하고 있나요? 일종의 권은희 의원님이 지금 보면 이제 안철수계로 네네.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권은희 의원님 경우는 이제 통합에 대해서 선을 긋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이제 안철수계 의원님들의 경우는 좀 권은희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르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기가 약간 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논의 과정에서 안철수계 이른바 안철수계랑은 약간 좀 뭐랄까 선을 그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이제 분들의 그 특징은 안철수 대표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이든 아니면 신당 창당이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뜻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이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달이 되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 안철수 대표의 뜻을 전달받아야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5당 대표랑 대통령하고 저녁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좀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정동영 대표한테. 네. 이게 선거제 개편된 얘기인데 네. 이혜원 의원께서는 이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선거제 개편을 지금 아까 고성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밀어붙이면 여당이 굉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런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 반의 임기가 과연 순탄할까요?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뜻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논의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가겠다라는 것이 패스트 트랙인데 그 패스트 트랙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손학규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저희 비당권파가 투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굉장히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쉽지 않네요. 그 선거법.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